오마이뉴스가 한겨레 맞죠? 아니 한겨레 신문에서 왜 선거 끝나자마자 전 허경영 뽑으려고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오직에서 뭐 오마이뉴스가 허경영을 올렸겠어. 그 오마이뉴스가 내 편을 드는 신문이 아니야. 한겨레 신문. 제목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이게 오마이뉴스 제목이야. 앞으로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 한나라 한겨레 신문이야. 오마이뉴스가 한겨레 맞죠? 아니 한겨레 신문에서 왜 선거 끝나자마자 전 허경영 뽑으려고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강주 출신 군대 후배와의 대화야. 그 사람은 서울 사는 서울 박탈 가면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오마이뉴스죠.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해진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이 발표하고 있죠. 공동 취재 사진이야, 그죠? 군대 후임과의 대화. 오랜만에 군대 후임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녀석과는 저녁 이후로도 명절과 생일에 맞춰 꾸준히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메신저가 오늘이 마침 거의 생일이라고 가르쳤다. 그래 형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뭐 그럭저럭 서울시장 오세훈 된 거 빼고. 오세훈 된 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오세훈이 시장 된 거 빼고 그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그럴듯요. 형님은 아직 여당 쪽이죠. 여당이기보다 반야당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이거 봐. 국민의힘을 강주 학살자들의 후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국민의힘에는 표 안 준다 이 소리야. 보수 정당에는 후임의 고향은 전라도 강주다. 대학은 강주 조선대. 우리가 군인이었던 2000년은 출신지역도 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다. 유독 부산 출신이던 후임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차별에 민감. 녀석은 대부분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신접 살림은 강주가 아닌 울산에다 차렸는데 이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잔소리 했지만 그런 후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서울 출신이 내가 거의 상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나의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에 반응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요. 이게 제목으로 뽑은 거야. 오마이뉴스가 민주당하고 가까운 이 그쪽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 허경영 이거를 제목으로 뽑았어.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요. 강주 사람이 자기들 당을 그쪽에 있는 당을 안 찍고 허경영을 찍겠다. 농담이지 설마 요즘 사회적 박탈감이 커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허경영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동생도 경기도 사는데 결혼하면서 정부 말 믿고 집 안 샀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저도 순진해서 동생 편 들어주고. 할 말이 없었다. 차마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은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게 200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맞아.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최하 15%는 나와야 돼. 내가 국회의원 선거 때 당하고 또 이번 총선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고 백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이 꼴들 쳐다보기 싫어서 백궁으로 가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차마 강주 학살 후예들을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 그대로 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게 202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내 찍은 사람 제법 있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그래도 이게 양심적인 편집자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모두 부자 됐다. 허탈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내게 후임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나저나 형님 좋으시겠네요. 왜? 서울 집값 무지하게 올라서 부자 되셨잖아요. 집도 없는데 무슨 더 가난해졌지. 서울 사는 사람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냐 못 사는 거지. 돈 없어. 여기 지방 사는 사람들도 대출 최대한 당겨서 사가지고 부자 됐는데 아이고 아쉽네.
아쉽네요. 한턱 쏘라고 하려 했는데 아주 그 군대 선후배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재밌네. 아찔했다. 후임의 생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듯했다. 현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서울 집값을 보면서 집 없는 서울 사람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다면 서울 바깥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뭐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울공화국에서 그들이 지지할 만한 대상은 없었다. 맞죠? 허경영.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 정부. 과연 이런 현실에서 이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메시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부동산 민주당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 여당의 이번 4.1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여기저기 넘쳐난다. LH 부정부패 시작해서 2030 2030 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 코로나19 백신 논란,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등등 모두 현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을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노동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니 집값이 1, 2억 원 훌쩍 뛰었다는 보도 앞에 과연 누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겠죠? 소위 영끌에서 집을 산 20, 30대부터 남은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60, 70대까지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1, 2억 원을 앉아서 벌어도 세금이 많아졌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그 허탈함과 좌절감에 분노를 느끼는 현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여전하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을 풀겠다는데 메시지로 오시온 후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띄워놨다. 도대체 국민은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란 말인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이유이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왜 위험하냐? 허경영이가 나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강조 학살자들 후예에게 표를 줄 수 있냐고. 그럼 차라리 허경영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것이 요즘의 민심이다. 이거 한겨레는 아주 어느 쪽인지 알죠? 그런데 왜 허경영을 다룰까? 굉장히 띄워준 거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이유이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왜 위험하냐? 허경영이가 나오니까.